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포항 중앙동 일원에서는 여천 3.1 만세운동 재현 문화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1919년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여천장터에서 일어난 경북 최초의 만세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시 수천 명의 포항 시민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거했던 뜨거운 현장을 재현했습니다. 포항 여천장터 3.1 운동은 경북 지역의 독립 만세운동의 효시가 됐으나 그동안 여천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조선 유생 만명의 집단 상소, 영남 만인소가 시대를 뛰어넘어 140여 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번 만인소에는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서운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담겼는데요. 시민 10,000명이 서명했고 청와대에도 전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영남 유림들이 서울 광화문 앞에 모였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긴 상소문에는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안동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 10,000명이 정조 임금에게 올린 집단 상소 만인소를 재현한 겁니다. 조선 후기 7번째 상소를 끝으로 사라졌던 만인소를 142년 만에 부활시킨 건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문제였습니다. 독립유공자 20분의 서운을 다시 평가해서 좀 상향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석주 이상용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령까지 지냈지만 서운은 3등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 서운 체계가 1960년대에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공적과 훈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후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영남 만인소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목록에 등재되며 공론 과정을 중시한 조선 기록문화의 정수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만인소는 역사를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 아직 미완에 머물고 있는 독립운동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영광스럽고 독립유공자분들과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 10,000명이 뜻을 모으면 곧 하늘의 뜻이라며 임금도 무시하지 못했던 만인소. 독립운동가들의 서운 재평가를 요구하며 14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8번째 만인소는 광화문에서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봉소 행렬을 거쳐 청와대에 공식 전달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내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포항 지역 곳곳에서 대보름 민속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형상강 둔치와 오천읍 냉천 둔치, 동해면 도구해수욕장과 월포해수욕장 등 6곳에서 달집 태우기와 주민 화합 행사가 펼쳐집니다. 포항시는 유강 달집 태우기 행사 등에는 순간 최대 인원이 1,000명이 넘게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 소방과 함께 안전과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개막전에서 김천 상무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포항은 경기 초반 김천 고재현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9분 새로 영입한 트란지스카가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포항은 이후 박찬용의 퇴장으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몇 번의 기회를 잡았지만 김천 골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경주시는 내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입학 축하금의 경우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복 구입비는 정부24나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개를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경상북도가 본격적으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해 40여 개 공공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정하고 유치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올해 첫 산하기관 업무 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1번은 국토균형 발전이고 사업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이다라고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지부진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희망 고문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350개 정도로 올해 상반기 안에 윤곽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지난 6일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우체국 물류지원단, 국토교통과학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입니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1차 이전 기관과 첨단산업과의 연계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 파급력이 큰 43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기관과 그다음에 지역 산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유치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통합되는데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에 맞춰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치위원으로 위촉된 19명은 과학과 산업, 경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로 중앙부처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경북연구원은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짜서 지원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취지를 못 살렸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생존 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에 경상북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해 에이펙 개최 효과에 힘입어 경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 국립공원 탐방객은 전년보다 9% 늘어난 420만 명으로 753만 명인 북한산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전년 대비 탐방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국립공원은 11.9% 늘어난 청송주황산으로 대형 산불 이후 일시적으로 탐방객이 급감했으나 신속한 재복구와 탐방로 정비로 회복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포항의 거점형 돌봄센터인 늘봄 포항은 인공지능과 과학 분야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지우 MBC 청소년 기자가 늘봄 포항 교실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포항시 남구 송림초등학교 별관에 위치한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센터 늘봄 포항입니다. 오전에는 센터 내 각 교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음악해봄실에서는 우쿨렐레와 피아노 수업이, 활동해봄실에서는 창의 스포츠와 난타가, 창의해봄실에서는 쿠킹 클래스가, 다봄실에서는 책 읽기와 보드게임 활동이 이루어지며 아이들이 신과 놀이, 배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AR 그린 뮤직 메이커스에서 하는 환경 보존이나 음악 같은 활동들이 그냥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봄 포항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포스트랙으로 이동해 과학체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속기라는 말만 들었을 땐 뭔지 잘 몰랐는데 설명 들으니까 병원 검사할 때나 TV 화면 같은 데에 쓰인다고 해서 신기했어요. 포항 가속기 연구소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첨단 과학 시설을 가까이에서 보고 과학자가 하는 일을 직접 들으며 호기심을 키워갔습니다.
이어서 로봇 라이프 뮤지엄에서는 움직이는 로봇 팔과 사람을 따라 걷는 로봇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직접 로봇 키트까지 조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봇은 맨날 TV에서만 보다가 바로 앞에서 보니까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만든 로봇이 진짜 막 움직일 때는 나도 로봇이 만드는 사람이 돼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책이나 영상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과학이 이렇게 우리 생활이랑 가까이 있구나 느꼈으면 했습니다. 지역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이런 체험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좋은 밑바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늘봄 포항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평일에는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특히 방학 기간에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늘봄 포항은 365일 틈새 없는 돌봄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서지우입니다. 경주시는 경주 동산병원과 새천년병원 등 지역 7개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연계 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병원은 앞으로 퇴원을 앞둔 환자 중 지역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중증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발굴해 시에 의뢰하면 경주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병원 치료 이후에도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릉군은 지역 특산품인 우산 고로쇠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울릉도에서 공수한 신선한 수액을 직접 시음할 수 있었고 구매를 희망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산 고로쇠 수액은 칼륨과 마그네슘 등 다양한 무기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은은한 더덕향과 인삼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